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가장 온전한 시간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과 함께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마음이 허전해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어. 너무 쓸쓸해.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혹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남이 아닌 나와 진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 남의 시선에 맞추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하듯 우리 인생도 그냥 흘려보내면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 나만의 목걸이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환대하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남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이 더 크고 자식이 더 잘나고 여행을 더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것이 항상 더 좋아 보인다는 속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에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는 그 떡을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먹어보면 내 떡보다 나을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떡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떡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 집 안에 등불은 꺼져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교의 순간이 잦아집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나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뭐가 남았나 하는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건강이 있고 세월이 준 지혜가 있으며 추억이라는 값진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오로지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벗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 아닙니까?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떠난다. 비교는 나를 잃게 하고 환대는 나를 되찾게 합니다. 나를 환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고 그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들이마신 신선한 공기,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멀리서 걸어와 내 이름을 부르는 이웃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잔치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더 이상 남의 박수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보내는 박수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순간
조용히 내 떡을 한 입 베어 물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묵묵히 함께해온 나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사랑이 은은한 맛으로 퍼져 나올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를 환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상처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와도 만나고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계에 다다르면 좋은 관계도 버거워지고 즐거운 자리도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기운이 곱고 온화해야 돌아오는 기운도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곱게 말하기도 곱게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에너지를 먼저 관리하는 일이 곱고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거뜬하지만 어떤 이는 잠깐의 만남으로도 지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제를 아는 것,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제를 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부탁이니까 거절 못해. 다음에 피곤하더라도 이번만은. 하지만 거절하지 못해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 만남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온기가 식어버립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반짝 웃어도 속이 비어있고 겉으로 친절해 보여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반면 충분히 쉬고 충전된 상태에서 하는 만남은 짧아도 깊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은 것을 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적게 만나고 깊게 만나며 오래 가는 것이 더 값집니다. 모임의 수를 줄이고 대신 내 마음이 기쁘게 가는 자리, 내가 편안히 웃을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며 내 에너지를 아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더 오래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쓸쓸함, 외로움, 공허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부르는 이름, 혼족, 혼자 플러스 족, 이 바로 그들입니다. 혼족은 혼밥, 혼술, 혼놀 등 모든 활동을 혼자 하면서도 조금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유와 여유, 그리고 나만의 속도를 찾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는 불행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와도 연락이 없으면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 즉 외적 고립과 고독, 즉 내적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물러나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때때로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 조용히 숨을 고르듯 우리도 삶의 파도 속에서 잠시 나만의 심연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충전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지친 생각을 정리하며 다시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혼자에 대한 시선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왜 혼자 왔어요? 라는 질문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밥, 혼술, 혼녀, 혼자 여행가 당당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하겠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독은 잘만 선택하면 가장 값진 휴식이 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공원 벤치에서 가만히 바람을 느끼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저녁을 보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로는 얻을 수 없는 깊고 고요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고 두려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휴양지입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숨 고르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즐거움은 내 마음의 공간을 발견하고 가꾸는 데서 온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내 마음속 정원을 가꾸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절을 닮았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부리고 여름에는 햇빛과 비를 맞으며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점점 안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쳤던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목소리를 이제는 천천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 고명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있기를. 이 구절은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우리는 다음 계절이 어떤 날씨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길 위에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 한 페이지, 한 문장이라도 내 안에 심는 씨앗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 마음의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명상과 호흡, 정원에 고요한 연못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내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인생의 가뭄이 와도 견딜 힘을 줍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피어나면 그 향기를 맡고, 슬픔이 스며들면 그 빗물을 마시고, 그리움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느끼며 서 있는 것.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날씨를 경험해야 더 깊고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은 남이 가꿔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땅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때로는 가만히 앉아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나의 인생은 나에게 기쁨이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건강검진에서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고 밤잠이 줄어들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가 찾아옵니다. 또한 마음에도 바람이 붑니다. 사소한 일에 서운해지고 과거를 자주 떠올리며 허전함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마음부터 지치게 됩니다. 이제 나도 힘이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몸을 먼저 돌보고, 몸을 지키려면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 것,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영양은 마음의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잘 자는 것, 밤잠을 깊이 자야 낮 동안에 힘이 생깁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이 혈액과 기운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작은 병은 큰 병으로 번지지 않고 마음의 불안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호흡입니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으려 하면 그 화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 병이 됩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놓아주는 힘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바라보다 보면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면 언젠가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바로 세우고 몸과 마음을 돌보면 끝내 평안한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 같은 상황에 닥쳐도 정신을 차리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본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조용하고 깊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너의 삶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물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환대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고 기뻐하는 법을 나눴습니다. 또한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며 관계 속에서 내 에너지를 지키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며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대답으로 모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고독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몸과 마음을 돌볼 때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삶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소로, 그 대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는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의 하루 속에서 기쁨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 질문을 다시 던질 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의 인생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